매일 다양한 주제로 넓고 깊은 경제적 시각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요, 전 연준 경제학자이자 현재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윤수 교수 모시고 연준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금리 인하 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파월 의장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서프라이즈 수준이었던 B컷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경기 침체가 그만큼 좀 심각하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사실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기보다는 경기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보자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선제적으로 보험적 인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FOMC가 좀 특이했던 것은 전문가들은 사실 모두 25bp를 내릴 거라고 기대를 맞아요, 했어요. 네. 근데 페드 와치에서의 확률은 사실 전반 25bp를 예상하다가 FOMC 결정 전에 50bp로 빠르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의 의견과 시장에서의 예측이 엇갈린 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25bp를 기대한 것은 사실 경기 침체를 우려할 만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물론 8월 초에 나왔던 7월 노동시장 보고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켰고 그리고 주식시장이 빠르게 빠지기는 했지만 8월 노동시장은 상대적으로 좋았다라고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경기가 둔화하는 것은 맞지만 망가지고 있다라고는 보기가 어려웠고 FOMC 당일 이나 그 전에 나왔던 아틀랜타 페드의 GDP 나우의 결과도 사실 그 GDP 나우 캐스트도 GDP 성장률을 3%로 올렸고 소비자 지표도 강건했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경기가 침체로 갔다라는 증거를 보기는 사실 별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그 연준 의장이 토탈로 본다. 이제 종합적으로 보는 게 중요한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불황이라고 보기보다는 경기가 하강하는 속도가 어떤 좀 가속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게 가열되었던 게 정상화로 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고 여전히 경기는 강건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난 7월이었죠. 7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어야 된다 이런 비판들도 있었는데요. 경기 침체 시그널이 나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지금 굳이 B컷을 했다는 건 실패한 연준 의장이다. 이런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고요. 아니면 지난 7월에 했어야 됐던 인하를 좀 몰아서 한꺼번에 한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시각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맞습니다. 네. 이게 7월에 못했으니까 급히 따라간 거 아니냐라는 네네. 의견이 있고요. 사실 7월에 25 내리고 이번에 9월에 25 내렸으면 합해서 9월에 50인 건데 이게 사실 7월에 25 내리고 이번에 50 내리는 게 사실 사후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좀 차이는 있습니다. 7월에 인하는 어려웠고요. 그게 어려웠던 이유는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완전하게 풀렸냐라는 게 있었고 시장에서 우리가 페드 와치를 열심히 보는데 시장에서도 내릴 것이라고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만약에 25로 내렸다면은 오히려 시장에서는 굉장히 서프라이즈로 받아들였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9월까지 충분히 기다린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움직이는 것으로 인해서 금리를 내릴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었다는 자신감 속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었고요. 그 연준이 낸 점도표를 보면 이게 미국에서는 미션 어컴플리시드, 그러니까 이게 임무를 완성했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이런 것들로 볼 때 좀 기다렸기 때문에 과감하게 움직이는 게 가능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잘했는데 지금 소프트 랜딩을 놓쳐서 실패한 연준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놓쳤다라는 원죄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놓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7월은 좀 부담스러웠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에 9월에 돼서는 이게 소프트 랜딩이라는 게 굉장히 달성하기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사실 2022년, 그러니까 2년 전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과 싸우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했던 게 우리가 인플레이션과 싸우다 보면은 경기가 악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가 그 인플레이션을 내려오는 과정에서 실업률이 그렇게 별로 높아지진 않는 상황이 나타났고 이것을 초기에는 이건 블레싱이다, 굉장히 축복받은 거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그걸 굉장히 당연하게 시장이 받아들이고 오히려 불황에 가면은 굉장히 연준이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그 듀얼 이제 노동 시장의 안정과 인플레 두 개의 토끼를 다 잡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하면서 특히 그 중심이 노동 시장으로 갔다라는 것을 지난 7월과 이번 FOMC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결국 이 소프트 랜딩을 달성하면은 자기가 어떤 연준 의장으로서 성공하는 레가시를 세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교수님은 연준이 빅컷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더라도 연준이 시장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클리블랜드 연준에서 근무를 하셨던 만큼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의미신지 궁금해집니다. 사실 네. 이렇게 시장하고 소통을 명확하게 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도 사실 연준 의장이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리고 애매모호하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늘 애매모호하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사실 50bp를 예측한 전문가는 거의 없었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25bp에서 50bp 확률로 간 것도 굉장히 그 막판에 이루어진 거고 블랙아웃 피어리어드라고 연준 사람들이 이제 외부에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시장이 25bp에서 50bp로 그 움직인 그 배경을 보면은 사실 그 죄송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밀하우스라는 기자가 9월 13일 날 이게 빅컷이냐 스몰컷이냐에 대한 무엇으로 시작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그 일요일 날 아침에 그렉 아이피라고 아주 오랫동안 제가 연준에 있을 때부터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페드 관련 기자를 썼던 분인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잭슨홀에서 파웰 의장도 우리가 지금 5.5%라는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많이 내릴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 측면에서는 지금 상황을 유지한다면, 지금 상황이 만족스럽고 이걸 유지하려면은 중립금리에 빠르게 가까이 가는 게 좋고 노동시장이 냉각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기 전에 빅컷을 시작하는 게 좋다라는 기고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시다시피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갑자기 그 50bp 확률로 올라가는 것을 관측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비록 블랙아웃 피어리어드기는 하지만 연준이 그동안 충분히 소통은 못했고 그런 반면에 지금 50pp를 예상하지 않는 상황에서 50pp를 내리는 것은 굉장히 좀 시장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전 그 페드 위스퍼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속삭여주는 사람이라는 건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한 건지 아니면 그 연준에서 그동안 소통했던 것들을 봤던 이런 기자들이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잘 읽어서 기사화했는지는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뭐 앞으로 연준 그 관련자들이 인터뷰나 어떤 그 연설 같은 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연준이 50bp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요.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애매모호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리 인하가요. 미국 대선판도 좀 흔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이번 빅컷이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면서 또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요. 연준이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금리 인하를 했던 적이 없었다라는 건데 이 부분도 짚어볼까요? 예, 사실 연준은 어떻게 해도 비판을 받았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현 상황에서는. 현 상황은 대선을 앞두고 이런 걸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고요. 그렇게 어차피 비판을 받을 상황이라면 사실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했을 거고요. 그리고 연준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구설수에 휘말리는 것보다는 그 시장이 신뢰를 얻는 게 더 중요하다고 늘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얘기했듯이 데이터를 보고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소프트 랜딩의 가능성이 좀 위험해진다.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냉각하면은 리세션에 빠질 확률이 높다라는 판단해서 금리를 조금 더 내리는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만약 금리를 내리지 않았거나 50bp 대신에 25bp를 내려서 경기가 만약에 더 나빠졌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된 다음에는 니네들이 그때 정치권 눈치 보느라고 금리를 안 내린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트럼프가 이거를 해석하는 거는
타운홀 미팅에서 연준이 금리를 낮춘 건 지금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치하는 분들은 이거를 어느 쪽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걸 크게 신경 쓰는 것보다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내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또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요, 올해 추가 금리 인하도 예고를 했죠. 점도표상으로도 연내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 이상이 나올 수 있을까요, 교수님? 예, 사실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5bp, 50bp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특징적인 것은 50bp를 내리는 게 지금 너희가 모르는 굉장히 나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질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그리고 이거가 리캘리브레이션, 우리가 좀 계산을 다시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번에 50을 내린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50을 내리는 거는 아니고 점도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25bp씩 두 번씩 내리는 시나리오가 이제 예측이 되는데 한 번 50을 내렸다고 해서 계속 50을 내리는 건 아니다. 앞으로 25씩 이제 내릴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면 데이터에 의존하는 연준은 또 50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다만 50씩 두 번 내린다라기보다는 점도표에서 내린 것처럼 한 번이나 두 번. 다만 인플레이션 상황이 안 좋아지면 오히려 두 번이 아니라 한 번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는 게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BOJ는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죠. 10월에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좀 내릴 것이다. 이런 가능성, 이런 전망들도 좀 우세해지고 있어요. 예. 네. 사실 우리가 가계부채랑 부동산 문제가 여름 동안에 그 수면으로 떠오르기 전에는 9월에 연준이 내리면 한해는 10월에 내린다라는 게 네. 일종의 공식처럼 받아들여졌었는데요. 근데 사실 한은의 금융 안정을 목표로 두는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은행이 외부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의 안정과 부동산 문제를 굉장히 부각시킨 상황에서 이번 연준이 금리를 내린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시장 금리가 더 내려갈 가능성,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가 시장 금리가 더 내려갈 것으로 더 움직이면서 이것이 가계부채의 증가와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반영되는 위험을 어떤 면에서는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안정의 관점에서 보면은 빅컷이 사실 시장 금리를 더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부동산을 자극할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10월에는 좀 더 신중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와 부동산 안정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이게 확실하게 해결되었다라는 정책의 정책이 보여주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결정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연준의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오늘 자세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